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은 끝났죠. 네. 지금 뭐 저기 다 죽어가는 거 자꾸 살리겠다고 정부에서도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,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7년도 그때가 이제 절정이에요. 정점 찍고 내려왔습니다. 이제 거기 다시 회복 못합니다. 조선은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, 우리나라 자꾸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뭐 고부가 가치, 기술력을 통한 뭐 이런 말을 자꾸, 그래서 뭐 중국을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데, 뭐 조선업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집약적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제 고부가 가치 선이겠죠. 뭐 LNG 선이라든가 뭐 유람선도 또 고부가 가치고 뭐 특수선 그런 것들이죠. 일단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. 노동 집약적인 산업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면은 이게 축이 유럽, 미국, 일본, 한국, 중국 이렇게 가지가 않죠. 네? 만약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면, 그죠? 그러니까 노동 기술 집약적 산업이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축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근데 중국도 이제 그 절정을 지나면은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 지나 거쳐서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, 그죠? 네. 뭐 그거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면은. 자, 이제 2006, 7년, 8년 그때 우리나라가 이 조선업 주가를 보면은 제가 지금 차라서 이제 차트를 못 보는데 아마 그때는 적어도 있었죠. STX 조선도 이제 화랑이었어요. 그 강덕수라는 그 사람 조선업자가 아니죠. 조선업자가 아니고 이제 재무통이죠. 재무통인데 자기 은퇴 자금 가지고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업 수직 계열화를 만든, 단기간에 수직 계열화 만들어갖고 뭐 아마 국내 30대 그룹에 진입했었을 겁니다. 아마 뭐 범양상선 이런 것도 인수해가지고 뭐 STS 중공업, STS 조선해양, 뭐 STS 엔진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수직 계열화 쭉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크게 키웠는데 이제 인수합병의 규제라고 그랬었죠. 예. 뭐 싱가포르에도 뭐 싱가포르 상장했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. 중공업이. 예.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또 단기간에 이제 공중분해돼 버렸죠. 그때도 이제 제가 팍스넷에서 어떤 그 STX 조선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제 좀 이게 오를 건지 다시 내릴 건지 좀 글을 올렸길래 댓글을 제가 달아가지고 조선업 끝났다 빨리 팔아라. 그때가 한 6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. STX 조선 주가가. 조선업 이제 뭐 급락하진 않겠지만 그 이제 정점 찍은 것 같아. 이제 서서히 내려올 테니까 이제 다시 지금 손해 보더라도 손절하고 나오는 게 낫지. 계속 들고 있으면 점점 그 손실만 커진다 얘기했는데,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때 보면 대우조선해양도 보면은 아마 주가가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주가가 뭐 몇십만 원 단위였을 거예요. 아마 삼성중공업도 있었고 한진도 있었고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뭐 저기 현대비포도 있고 그죠. 네.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조선업이 좀 약간 화랑기였었는데,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. 그 원인은 이제 뭐 보나마나 저거죠.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. 네,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국가에서 전략 산업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그 육성시키는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고부가 가치가 선이 아닌 거, 뭐 컨테이너 선 뭐 이런 거에서는 급속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우리랑 막 그 수주가 뭐 분기 그 실적들이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죠.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자는 우리는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에 집중해가지고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어요.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죠. 10년 전.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석유 시추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저기 LNG 선 뭐 이런 것들.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좀 특수선들을 우리나라가 좀 집중적으로 기술력이 그때는 앞섰으니까 그랬었죠. 근데 그런 특수선들도 이제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. 그 STX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조선소를 지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.
근데 중국이 자기네 나라 국가에서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한국 기업이 거기 가고 공장을 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이 강덕수 이분이 조선통이 아니고 재무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폐기 같은 게 좀 있었던 거겠죠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냐면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는 의미로 그 프랑스가 가지고 국영 그 조선소 그 유람선 만드는 조선소도 인수했어요.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아주 고칫거리였죠. 국영 기업이었는데. 그래서 유람선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었던 거죠. 그렇게. 그래서 또 어떻게 좀 떠넘기다시피 했는 건지 뭐 어쨌거나 그것도 인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악수를 둔 거죠. 그리고 한진도 이제 저기 필리핀 수비크 거기다가 이제 가서 조선소 지어갖고 또 그쪽으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또 진출해야 된다고 경쟁력 갖춘다고 그랬다가 그랬죠. 결국은 지금 현대중공업을 지금 저기 지수사로 전환했지만 지금 주가 수준 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. 그 이제 중국도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오늘 절정을 지나면은 저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더 싼 임금이 있는 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그쪽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고부가 가치 선이라고 해봤자 그 시장이 그 한정돼 있어요. 그 요번에도 뭐 저기 어디 뭐 LNG선 그 수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LNG선 중국이 만들긴 하는데 걔네도 좀 이렇게 불량률이 많고 좀 자주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거 서로 막 수주 경쟁이 벌이는데 근데 너무 빨리 치고 올라와요 중국이.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이었던 분야 뭐 기계 같은 거 벌써 너무 중국이 추월했고요 우리나라. 이제 조선업도 이제 곧 우리나라 추월할 겁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뭐 우리 우리나라 조선소 지금 누가 합니까? 우리나라 내노라는 1, 2등 상위권 그룹사들이 하잖아요. 삼성, 예? 현대, 예?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 당시 제일 핫했던 뭐 대우, 그죠? 또 지금 또 무너졌지만 그 한진그룹 저기 아닙니까? 대한항공. 그리고 또 물론 자잘한 조선소도 많았죠. 뭐 성동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. 근데 지금 뭐 저기 조선사들은 거의 다 무너졌죠. 예. 그리고 뭐 한진도 지금 뭐 저기 한진은 저기 특화돼 있죠. 거기 그 군수 그 산업 쪽에 군수 선박 그죠. 그래가지고 이제 한진중공업도 뭐 지금 조선 뭐 건설도 있고 하지만 그 조선 이쪽 분야는 뭐 지금 매각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. 대우조선도 차찌개 다 죽어가는 거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예? 지금 유지하고 있죠.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어떤 뭐랄까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계속 그거 막 희망 고문을 해요. 뭐 돈을 뭐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뭐 몇 조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뭐 조선업을 반드시 뭐 경쟁력을 다시 살리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났어요. 그래서 지금 주주 중에서도 보면은 그 조선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뉴스에 계속 그런 게 나오니까 뭐 STS 조선이야 뭐 공중분해 돼버렸지만 지금 뭐 계열사들은 몇 개 여기저기 인수돼가지고 살아남았지만 이제 STS 조선해양은 지금 뭐 증권시장에 보이지도 않잖아요, 그죠? 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이렇게 그 뭐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뭐 조금 먹고 팔고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과거와 같은 그 영화는 이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, 그죠? 예. 힘들어요. 그 중국도 지금 중국이 아직 저기 정점을 찍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그 조선업의 축이 넘어올 때 또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조선업의 축이 넘어올 때 그때랑 비교해 보면 돼요. 아니 그 순서가 딱 있는데 넘어오는 순서가 노동주의적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건 못 막죠. 그러니까 일본인들 뭐 일본도 물론 지금 조선업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쟁을 벌이다가 일본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어 엎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불과 한 7, 8년 전,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, 우리나라, 중국 이 세 나라가 서로 막 각축전을 벌였었거든요. 수주 각축전을. 근데 지금은 뭐 이제
지금은 일본은 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조선업 유지는 될 거예요. 되겠지만 이게 이제 좀 장기간에 거쳐서 조금씩 비중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업은 아마 그 우리나라 그 국가 그 산업 발전에 따라서 점점 사양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뭐 옛날에 뭐 7, 80년대 섬유 산업, 뭐 신발 산업 뭐 이런 것처럼요. 네. 이 조선업도 이제 조만간 그 이제 좀 주력 업종이 벌써 사라졌죠, 그죠? 예전에 주력 업종이었는데 지금 사라진 상황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조선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현 주가 수준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익이 내는 거 뭐 그 현 가격대에서 등락을 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프를 쭉 보고 뭐 대응하는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기대하고 이런 거는 좀 이제는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은 그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조선업에서 여전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예, 그 시대 흐름은 누구든 뭐 거슬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전적인 경제의 흐름 이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, 여러분들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업종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